6.3 대선까지 이제 21일 딱 3주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대선 후보들은 대구 경북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세 사람 모두 다 지금 대구로 향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 셈법은 제각각일 겁니다. 어제 후보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 제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다시는 비이성적인 주장이 자리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지 이제 이틀째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거 다들 잘 아시죠? 어제는 각자 시작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송파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였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세 사람이 모두 대구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세 사람 모두 대구에 간 이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김효주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TK 지역이 유권자 수로 볼 때도 네. 죄송합니다. 월등히 좀 많기도 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TK가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기 때문에 네. 보수로 분류가 되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이준석 후보의 경우,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 가서 소구하는 것이 이제 일단 큰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중도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에 그 TK에서 약간의 민심의 균열이 있다라는 이런 관측이 있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파고들면서 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서 좀 더 상향되는 그런 득표율을 목표로 해서 네. 본인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후에도 집권 이후에도 뭔가 더 동력을 얻으려는 이런 그 속셈이라고 할까요? 속셈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네. 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구미에서 시작해서 대구 찍고 포항 갔다가 울산으로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대구에서 시작해서 부산, 울산으로 내려가고, 이준석 후보는 그냥 대구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또 눈길을 끌었어요. 미국 갔다 오면 막걸리나 한잔 하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다 TK 지역의 어떤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행보로 봐야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세가 좀 앞서간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공략에 저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 지역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이제 TK잖아요. 안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후보 프리미엄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30%를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프리미엄을 입증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연속 집권에 대한 의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고 연속 집권해야지만 뭐 작게 보면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 집권의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를 저희 진영에서 안 좋게 표현하면 보수 진영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뭐 지지층 이걸 괴멸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이거 물론 네. 그 괴멸의 이유가 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향상을 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을 갖고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균열된 보수층을 지금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좀 더 절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지율 첫 조사가 나오기 전에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의 압박에 시달릴 거거든요. 그럼 단일화 프레임이 걸리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내내 고전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지지층인 대구 TK 가서 본인의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세 빅 후보가 각기 갖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제 저희가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여기까지죠.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 단일화라는 것은 뭐 2등, 3등 후보가 합쳤을 때 1등을 뛰어넘고 당선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때 보통 단일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판세는 2, 3등 후보가 합쳤을 때 과연 1등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의문에 어떤 해답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뭐 대선에서 승리를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통한 승리가 어렵더라도 또 하나 단일화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 단일화를 통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결국엔 전국적으로 합쳐졌을 때 당권을 잡을 수 있으면 단일화의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번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에서 만약 한동훈 후보가 4강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결선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합쳤을 때 당권을 거머쥘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퀘스천 마크가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단일화에 응할 뭐 동기는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동학 대변인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엄청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실 지지율 50% 돌파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 50%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역대 대통령을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만 50%를 돌파했지 나머지는 뭐 40% 초중반에서 결판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일단 다른 지역들은 지금 유리하다 보고 대구 경북만 어떻게 잘하면 그걸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대구 경북에 공을 좀 들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미도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망할 뻔한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국민들께서도 그 여파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라고 하려면 정치인들끼리의 뭐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공학적인 어떤 그런 계산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것을 표로 드러낼 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지금 대구 경북에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산업 동력 자체를 대구 경북에 만들겠다,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 기존에 줬던 표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준다면 그것이 이행되기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고요. 국민 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